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2부도 배트맨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요. 1시간 꽉 채워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그럼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의 배트맨 저희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중 아무 번호나 선택을 하셔서 전화로 접수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최충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점치기가 힘들어서 많은 분들 오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이 좀 말썽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접수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인기쟁이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뛰고 최충성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위원님? 네, 일단은 뭐 시장 상황 같은 것들 뭐 따로 찾아보지 않으셔도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일단 천천히 뭐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시장 상황, 변동 상황 같은 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만 잘 체크해 보셔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일단 천천히 따라오시면 좀 편안하게 리딩 따라오실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천천히 따라오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장중에 좀 대응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더 보완을 많이 해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 방법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시니까 함께 따라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은 막판에 조금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감염자 수가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 투심이 회복된 걸까요? 양시장이 전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또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염병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순환매 장세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0.69% 상승해서 223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200선을 지금 바닥으로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IT 섹터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물량을 그대로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0.62% 상승해서 686포인트의 장을 마쳤죠.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그렇게 크게 빼낸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IT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IT 섹터 중에서도 5G 관련주들이 크게 돋보였는데요. 그 부분 잠시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생충 제작사 바른손 ENA가 지금 이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로 75%가량이 급등하면서 놀라운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 종목을 샀었더라면 지금쯤 부자가 되어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런 아쉬운 마음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5G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나섰습니다. 어젯밤 미 연방법원이 이 세계의 통신업계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두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미 증시에서 T-모바일은 장 초반에 70%가량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있는 5G 관련주들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연방법원은 이 미국의 회사들에게 향후 6년 이내 미국 인구의 99%를 종용할 수 있는 그런 5G망을 구축해라 이런 조건까지 내걸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OE솔루션이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4,0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기관 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강하게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OE솔루션은 정부의 5G 투자 확대 그리고 고부가 가치 신제품 등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5.94% 올라서 종가 48,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MC넥스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3.86% 올라서 36,3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시가총액에서도 경쟁업체인 파트론을 제치고 이 업계에서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후면 카메라가 한 개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3개 그리고 4개까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금 MC넥스가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MC넥스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일 핫한 자율주행차에서 전기 장비용 카메라, 이런 전기 장비용 카메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종목들,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이런 업종들에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앞으로 올해까지 성장과 수익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코로나 이슈가 거의 소멸되고 있죠. 다행히도 지금 새로운 확진자가 줄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약품이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인 면세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텍스리펀드 1위 업체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크게 올라줬는데요. 이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기업 실적도 상승하는 그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 면세점주에 좀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57% 올라서 종가 3,6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 1인 미디어 방송국이죠. 아프리카 TV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6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6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30%씩 상승한 그런 매출액을 내놨습니다. 일단 방송을 하는 그런 BJ에게 기부하는 형식인 별풍선 제도, 이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올렸고 또 광고 매출 증대까지 이 아프리카 TV의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는 개방형 플랫폼 전환 그리고 VOD 서비스 등 다양한 성장 펀더멘털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19% 올라서 종가 6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IT 섹터에서 수급을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미 증시에서 IT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우리 시장에서도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은 5G의 날이었군요. 여러 가지 섹터군들 안에서도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 특징주까지 살펴봤으니까 모두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2부를 넘어서 3부까지 종목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면요. 후성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9,000원에 15% 담았습니다라고 19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후성 오늘따라 잡으신 건지 아니면 담은 지 얼마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후성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위원님. 네. 이거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정구에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튼튼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좀 보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끌고 가시되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고 일단 중기적으로 11,000원, 12,000원 그리고 전고점 정도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일단 큰 파동 정도는 흐름은 보이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제 조금 십자선 만들고 반등을 나오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매물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내일 정도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일단 내일 어제 오늘 종가 부분에서 십자선 정도 만드는지 확인하시고 십자선만 만들어도 한 번 더 추세를 좀 뿜고 상승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확보를 하시고 이 다음 매물대는 지금 짧게 보시면 10,000원대거든요. 일단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던지는 그 매수가에 왔을 때 조금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물량을 던지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역으로 그 자리까지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 자리를 끌어올려야 더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어느 정도 10,000원대 정도 오면은 한번 덜어내고 눌림이 다시 나오면 다시 공략하시면서 좀 천천히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나신 부분 너무 축하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매물대는 1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그 뒤에 흐름을 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네요, 시청자님. 예, 저도 반가워요. 저녁 드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데요? 오늘 두월 산업을 이걸 교체를 해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884원에 비중은 10%요. 1,884원에 10%? 아, 자꾸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바로 좀 교체를 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뭐 두올산업 매수를 하셨는데 뭐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1월 달에? 예. 한 2월 초순이나 1월 말쯤 되면 2월 초에 그럼 여기 이제 좀 뽑는 자리일 것 같아서 들어가셨다가 좀 밀린 것 같은데 예. 네, 뭐 지금 자리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 관망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 예. 네, 일단 뭐 손절을 하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예. 다소 이게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계산적으로 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상승을 줄 것 같아서 샀는데 안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크게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세 번째는 뭐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죠. 물량을 빼내려고. 일단 지금 자체 보시면 뭐 기업 정보 보시면 수익도 잘 나고 있고 그쵸? 꾸준히 그래도 20억씩 나고 있잖아요. 흑자도 전환도 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뭐 흑자도 잘 내고 있고 뭐 기업의 악재로 지금 하락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 지금 자리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했으면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3% 이상, 5% 이상 벌어지면은 일단
손절을 그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실. 예, 네, 예. 일단 만약에 5% 이상 벌어지면 일단 손절을 진행하시고 다 예. 자르시기에 좀 마음이 아프시면 절반 정도만 좀 덜어내시고 예. 네,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음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뭐 천천히 지금 횡보하고 자리 찾아가고 있잖아요. 61선 위에서. 예, 예. 네, 일단 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보유하시고 오히려 매수가를 한 1, 2주 정도? 1주 정도 횡보하긴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시고 61선 지지를 받고 양봉을 한번 띄워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얘가 돌아서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양봉 뜨는 자리에서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도 뭐 지금 많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예. 어느 정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예. 그 다음에 띄워줄 때 올라오시면은 네 바로 뭐 고민되시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일단은 그렇게 예. 대응하시고 뭐 천천히 보시면 전고점 정도도 갈 것 같은데 천천히 네 일단은 대응을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위원님께서 두올 산업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잘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빨리 나오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십니까? 아, 예, 잘 들리네요. 네, TV 소리는 쭉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예. 저랑만 연락할게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매드팩토요. 매드팩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9,000원에 20%요. 39,000원에 20%. 이거 신규 상장주네요. 그죠?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 이거 그저께. 그저께? 예, 이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전에.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이상, 그러니까 재무 이런 거 보면은 이상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뭐 언제 되면은 3상까지 가고. 요 적힌 거 외까지는 적힌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외의 것들 전문가님이 한번 봐주시고 네. 평가 한번 부탁드리려고.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매드팩토 어느 정도 상승을 줬으면 매도를 매물대에서 좀 덜어내셨으면 좋았겠는데 예. 일단 덜어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일단 예. 지금 5일선 지지해주고 뭐 차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임상 관련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네, 예. 일단 지금 5일선 지지받고 오늘 십자선 만들면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내일 반등 여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들어 올려주면 그냥 자르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세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가능은 합니다. 예. 네, 가능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뭐 거래량을 좀 일부러 뻥튀기를 하거나 일부러 줄이거나 이런 뭐 등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뭐 관심이 있으셔도 한 2, 3개월 정도 뒤에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아. 네. 그 이제부터는 뭐 지금은 이거를 경험 삼아서 하시고 다음에 이제 매수하실 때는 2,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반등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행보 구간을 이어가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임상 2상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임상 1상에서 뭐 3상 끝나고 10상까지 최소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2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1상, 2상, 3상, 3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확률이 적고 2년 정도가 걸려요. 예. 그 시판이 되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얘는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예. 그럼 3,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건데 못해도. 예. 네. 그렇다면은 이 안에 물론 지금 거래소 같은 데서 뭐 조금 바이오 관련주들의 좀 영업이익이 잘 안 나더라도 추후에 그런 걸 보고 열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얘가 5년 동안 버텨갈 수 있을까를 판단하시는 거죠. 예. 네. 이성적으로 5년 동안 버텨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상삼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예. 단순히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도박성이 있지 않을까. 예. 네, 일단은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되 조금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만약에 이상이 나오면 그 이상이 되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셔도 사실 늦진 않아요. 예. 물론 뭐 한 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높더라도 그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 일단 좀 천천히 대응을 하시되 바이오 관련주들은 기업 정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마이너스가 없는 기업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워낙에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 좋은 종목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와 또 앞으로의 차트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러한 정보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위원님께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 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가볼게요.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최대한 전화로 많은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B세미콘 30%입니다. LB세미콘 30%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650원입니다. 1,650원. 오,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작년 3월에서 4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는데. 오래 많이 갖고 났습니다. 계셨네요, 그죠? 네네, 네네. 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방탄 관련주로도 엮인 것 같은데 네네. 올라올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LB세미콘 그때 들어가셨었으면 한 5, 6월쯤에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수익이 조금 그럼, 나셨을 텐데 매도를 안 하셨네요.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들고 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네. 예.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비중을 네. 줄여서 매도를 네. 하고 내 거를 좀 챙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 네. 뭐 알겠습니다. 10%든 올라가면 10%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네. 네, 10% 굉장히 큰 거예요. 뭐 1억에 10%면 얼마예요? 그쵸? 예, 예. 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수익을 예. 네, 좀 확보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니까 일단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보완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저점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역배열해서 횡보를 하고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다소 이제 답답하게 움직여요. 얘 자체가. 네네. 뭐 키이스트나 뭐 다른 뭐 그 관련 종목들을 비해서는 조금 더딘 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면은 천천히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비중을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가지지 마시고 일단 9,000원짜리 회복되는지 여부를 보고 뭐 아예 바닥 구간에서 잡으시는 것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은 9,000원짜리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를 하면 뭐 그 자리에서 사시는 것보다 돌파했다가 또 옆에서 눌릴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담아서 평단가를 낮춰서 좀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네네. 뭐 매수하신 매수가 자리 정도는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은 얘가 뭐 파도가 출렁출렁하는 모양처럼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예, 예. 네, 기간은 일단- 얼마 정도로 네? 생각할까요? 기간? 기간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짧고 어느 정도 그 키이스트 차트를 보여드리면 키이스트는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가 사실 됐거든요. 네네. 물론 LB세미콘만 보시는 게 좋은데 섹터군 그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 보시면은 살짝 띄워줄 자리이죠.
네네. 그럼 LB 세미콘도 살짝 따라갈 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네. 근데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됐어요. 네네. 네, 다만 뭐 11,000원까지 가는지 여부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나와서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좀 큰 호흡에서 한 3, 4개월 정도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1분기 정도 보시고 1분기, 2분기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9,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먼저 하고 좀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모양새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예, 삼성바이오직스. 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0만 5천 원이고 70%인데요. 40만 5천 원에 70%요? 네. 와, 정말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지금 수익 많이 나셨죠? 아, 조금 나긴 났는데요. 네. 아, 계속 5일선은 타기는 하는데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 매도 언제 할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뭐 수익 나신 거는 축하드리고. 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계속 멈칫거리잖아요. 아마 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네.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눌림 자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해왔잖아요. 네. 네, 뭐 계속 달리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자리가 쉬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죠, 사실. 네, 오래 기다렸어요, 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자리는 맞거든요. 네, 까딱하면 또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순탄하게 올라가니까. 그게 올해 그럴 때 좀 갖고 경계하셔야지. 네. 맞죠? 상승을 할 때는 제가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장에서는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이 상승하는 거는. 얘가 뭐 기업적으로 저는 솔직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시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시총 뭐 5위 기업인데 5등 안에 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인데 시총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매출 자체가 600억, 500억, 900억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건 웬만한 중소기업도 이 정도 수익을 매출은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총 네. 대비해서 몸집에 대비해서 이거는 뭐 삼성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외인들 매수는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얘네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불안해하면서 계속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늘리고 있으니까 얘네도 차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계속 사지만 않을 거잖아. 그쵸? 네. 얘네가 팔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팔 텐데. 그쵸?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요.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수익 많이 보신 만큼 더 많이 보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노레이. 제노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3,300원에 30%. 어우, 목소리가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수익 중이시죠?
네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무상증자를 받고 가져가는 게 더 나은지. 그러게요. 고민이 되겠네요. 그걸 잘 제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나신 거 반갑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제노래 관련해서 기업도 보시면은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증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좋은 기업인데 뭐 이러니까 이제 크게 상승을 준 거고 이제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 자체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를 돌파해주면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상승을 기존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디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지금 거의 매물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힘이 아예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힘은 굉장히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금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 흐름을 좀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으면 한번 눌림 자리는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 잔량을 조금 더 보시고 일단 얘가 눌리기 시작하면 한 3만 원짜리까지는 한번 눌려줄 거거든요. 이 자리 또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수익 확보는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서 좀 끌고 가시는 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그냥 다 가지고 가신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 금액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한 연말까지도 가져가 볼까요? 장기로?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좋다 하면은 중장기까지도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언제쯤 스톱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 매도를 지금 35,000원짜리에서 한번 덜어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눌리면 좋은데 이 중기적으로 갈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눌리는 건 3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많이 눌리면 25,000원까지 눌렸다 가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네. 그 자리가 오면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실 만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고 네, 만약에 2만 원까지도 떨어지면 진짜 뭐 연말까지도 한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뭐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면 얘가 상장을 한 지 사실상 얼마 안 됐고 네, 네, 뭐 재작년 6월부터 하긴 했지만 차트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U자형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럼 한번 팔았다가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재매수하는 팔고 거는 좀 괜찮습니까? 눌리는 거 보고 횡보 여부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수익 나신 만큼 일단 챙겨두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중장기로 끌고 갈지 한번 여부를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마다 수익이 났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 주시고 계시지만요. 저희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도 들어오시면 이런 일단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잘 되어야 이 기업을 계속해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위원님께서 무료 카톡방에서 많이들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띄고 최충성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전화로 여쭤보셨는데 샘플러스 띄고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전화가 정말 많이 오네요. 전화 상담으로 또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저만 손실 궁금하세요? 났어요. 네? 저만 손실 났다고요. 시청자님만 손실 나셨다고요? 네.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경인양행이요. 경인양행 더 잘 봐드려야겠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9,000원에 10%요. 9,000원에 10%? 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가. 작년쯤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만 손실 날 수 없죠. 위원님께 더 잘 봐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뭐 작년 10월, 11월쯤에 사신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경인양양 방문했을 때 그때 오를 때요.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 뭐 그렇게 많이 낙폭이 발생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9천까지 올라간 거 걱정해요. 네, 9,000원까지는 당연히 오죠. 얘가 뭐 이상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9,000원까지 오기가 굉장히 답답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잖아요. 평단가를 좀 낮추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네. 8,800원 이 정도까지는 오실 것 같죠? 8,500원이요? 8,800원, 8,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띄워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양봉 하나 띄우면 700원, 800원 정도 올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그렇게 평단가를 낮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내 매수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에 매물대가 계속 위치해 있잖아요, 9,000원짜리가. 네. 다음에 9,000원짜리를 돌파해 줄 수도 있지만 아마 까딱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한 번 더 떨어지면 다만 여기 양봉이 띄워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상승은 한번 발생해 줄 거예요. 많이 눌린다고 해도 8,200원 정도 자리가 보이고 뭐 그 밑에까지 눌릴 수도 있는데 8,000원짜리가 여기까지 많이 열어두시면 8,000원짜리까지 열어두시는데 지금은 힘을 잘 받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 횡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8,600원짜리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해서 좀 한번 반등 나오면 9,000원짜리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략을 짜가지고 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비중 자체도 많으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9,000원대 오면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지금 매수하시면 오늘 종가가 8,600원이니까 8,800원 정도로 한번 떨어질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럼 8,800원에서 뭐 8,900원에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단기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다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고 가세요.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 자리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가 속임을 많이 발생시키는 자리예요, 사실. 이 패턴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삼각형 수렴부 상승을 1파동을 주고 수렴을 만들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만들거든요. 갈 것처럼 하다가 꺾어버려요. 이 자리는 항상 만들기 때문에 지켜보시되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삼각형 수렴하고 상승하고 한 달 이후에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건데 한 달이 안 된 구간에서 들어가셨어요. 이 구간은 조금 아쉬운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대응하시기가 쉬울 건데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한다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나만 손실 난 것 같아요 하고 되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안 보면 서운하겠죠. 문자 종목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53,000원에 20% 담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52,600원이라서 살짝 조정을 받아가지고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뭐 나쁜 종목은 아니고 중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 구간에서 눌린 구간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쭈삣쭈삣 멈칫멈칫 거리는 건 일단 매물대 구간의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매수를 만약에 타점을 오늘이나 어제 최근에 잡으셨다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매매이니까 다음부터는 매물 구간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상승을 뿜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잠시만요. 관망을 하시고 51,900원, 그러니까 52,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준선은 11선을 보시고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되 11선을 이탈하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음에 재공략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LG모터리얼즈 1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까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투자 팁 시간이죠.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만 챙겨가도 내일장 대응이 손쉬워진다, 뭐 이런 시간인데 위원님, 오늘도 어떤 투자 팁 준비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일단 뭐 대가들의 그런 팁, 뭐 조언들, 기존에 했던 말들, 그리고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어제에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일단 어제 심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이제 믿음, 그리고 관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시라.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뭐 매매 기술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근데 어제 성향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문득 오후에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빠른 걸 좋아하니까 뭐 빠른 매매를 하라. 근데 오히려 주식할 때는 좀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성격이 급하다면 오히려 좀 스윙주나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좀 참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좀 느긋하다면 오히려 빠른 종목을 해서 빠른 종목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식은 물론 한 차트만 고집하고 한 패턴만 고집하고 그런 걸로 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고, 패턴도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막 아까처럼 일부러 꺾어내는 그런 차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일단 반케이타프 박사의 7가지 핵심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입니다. 이게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능력과 기질, 약점, 강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내면을 속임 없이 다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나 강점들,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분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를 굉장히 내면을 아예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평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될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기르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라. 시장 정보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 군데 잘 찾아보시고 손가락 클릭만 몇 번 하면은 그냥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뭐 전화를 하고 뭐 기업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발품을 팔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재무제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귀찮게 여기시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션과 목표를 정하라입니다. 단순히 원금 회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원금은 회복이 없어요. 사실 지금 있는 내 돈이 원금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리는 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건 잊으시고, 그 마음이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실 그냥 지나간 걸 잊으시면.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션과 목표, 너무 타이트한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같은 것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정하고 나는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되는 그런 질문을 좀 하시고 하면은 내 자신이 좀 개발이 되고 레벨업이 되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래에 이용하고 싶은 개념들 있잖아요. 뭐 개인들만의 수식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추세 추종이나 역발상, 가치 투자, 평균회기, 뭐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가치 투자거든요. 기본적에서 근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까시되 여기서 이제 좀 파생을 시켜서 나뭇가지를 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래에 알맞은 시간의 틀을 정하라입니다. 뭐 인내심, 참을성, 민첩성, 과감성입니다. 잃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비중이 많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상승해 있거든요. 종목들이.
일단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인내심도 가지셔야 되고 참을성도 가지셔야 됩니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버티기가 힘들어서 단순히 난 여기서 손절을 할까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이 기업이 좋아 보여서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절을 할 때도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뭐 거래 본질과 거래 평가할 방법을 찾아라. 뭐 수익이나 위험 비율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거래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를 평가할 방법. 얘가 얼마까지 갈 거니까 난 이 자리에서 저점이라고 생각되니까 사겠어 라는 그런 평가할 방법을 좀 찾으시고 계산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시스템의 계산 방법을 결정한다. 뭐 시스템 개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달리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가들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세 분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뭐 피터 린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인데 전 피터 린치가 이러한 방법을 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 후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피터 린치가 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10루타 종목, 뭐 야구에서 1루타, 2루타 이렇게 있듯이 뭐 10번을 연속으로 맞췄냐 이런 것보다는 뭐 10배 수익률 뭐 이런 종목을 발굴해낸 전설적인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망 종목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위에 이제 아내의 장바구니에서 종목을 발견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아내의 장바구니에서 종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데 아내가 이제 쇼핑을 하고 오면 장바구니를 뒤져보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나 뭐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분명히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찾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향후에 기업 이익적으로 많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반지 같은 거나 목걸이 같은 걸 볼 때도 JST나를 그때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주변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매일 그 기업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걸 보실 거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기업은 저평가된 이 기업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성향에 맞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기업 분석의 뭐 체계를 확립한 뭐 현명한 투자가인데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일단 원금 보전이에요. 핵심은 뭐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단 대단한 거는 고객의 투자 자금이 회복될 때까지 5년 동안 뭐 수수료도 받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투자 철학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데 내 돈을 지키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절대 원금을 잃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가 기업의 가치가 3분의 2 수준 이하인 뭐 주식을 매수해서 그런 가치에 접근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일단 주가와 비교해보는 방법인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뭐 투자란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원금 상환이 보장되고 만족할 만한 대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기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는데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마 생각이 잘 되실 거예요. 원금 상환이 보장이 되는가? 내가
지금 막 깜빡깜빡한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어서 사고 싶다 하시면 한 번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금 상환에 대한 보장이 되는가? 향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상인가? 라는, 내가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핸드폰도 좋은 핸드폰을 사고 향후에 내 삶이 좀 풍요로우려고 그런 좋은 것들을 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뭐 투지폰, 요즘엔 안 쓰지만 뭐 이런 것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투지폰을 지금 100만 원에 판다면 사실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대가들을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트맨 3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전화로, 문자로 또 많은 접수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